혹시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들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긴장되는 이 순간. 네. 수습이 안 된다, 와이프 수습이. 계정이에요. 와이프 계정. 수습이 안 와 된다. 지금 들으시네요. 표현이 별로 좋지 않은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게. 저 아니, 좋아하는 아니 이게 대답을 왜냐면 다 진짜예요. 저게 제 와이프 계정이에요. 수정할게요. 훈남 말고 흔남. 그런 말을 하기 싫으신 거예요.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하광식입니다.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이 지난 2월 15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리그 오브 레전드 등 e스포츠 구단 창단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류세 환급 한도액도 오른다고 해서 저도 경차 운전자로서 살짝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알면 보이고 보이면 보탬이 되는 온대브리핑. 이번 주 경제 소식은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기획재정부 대표 훈남 사무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도과 강유석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제과 강석훈 사무관입니다. 두 분이 제가 온대브리핑을 진행한 후 맞이하는 첫 손님인데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온대브리핑에 나오신 건 이번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세특례제도와 재산세제에 있다는 얘기겠죠. 강효석 사무관님, 이번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이 세제 측면에서 선도형 경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을 따라 쫓아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 개발인데요. 지난해 정부는 핵심 전략 분야인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로 신설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을 개발하는 R&D 비용, 즉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 수준의 금액까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전략 기술의 범위를 34개로 확정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탄소 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원천 기술 R&D 범위도 확대되었다고요? 네, 신성장 원천 기술도 조금 전 말씀드린 국가 전략 기술처럼 일반 R&D에 비해 높은 수준의 R&D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40%, 중견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여건 변화에 맞춰 신성장 원천 기술 범위를 계속해서 조정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탄소 중립 분야를 신설해서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생산 기술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가 높은 기술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R&D 세제 개편은 최근 글로벌 기술 트렌드인 디지털 저탄소 경제 전환에 발맞춘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관련 핵심 선도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석훈 사무관님, 이번 시행령에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보완이 되었다고요? 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부담하는데요. 그동안 상속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주택을 취득하여 고율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세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상속주택은 지분율과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2년 또는 3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럼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각기 상황과 조건에 따라 2, 3년간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도 보완이 되었다고요? 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종중에 대해 기존에는 법인 종부세율 3% 혹은 6%를 적용했었는데요. 이들 법인의 경우에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법인들을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기본공제 6억 원, 누진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도 있다면서요? 네, 기존에는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았었는데요. 개정 시행령에서는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 모든 어린이집, 주택 건설 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도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종부세 관련해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케이스를 기반으로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사무관님 바쁘신 와중에도 온대 브리핑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구독 설정하고 열혈 구독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촬영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동기들에게도 온대 브리핑 참석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 회복 지원은 강효석 사무관이 설명한 것처럼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주력 사업과 신성장, 원천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세제 지원으로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 포용성 및 상생 공정 기반 강화는 근로장려금 산출을 위한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을 합리화하고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훈 사무관이 소개한 것처럼 안정적 세입 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에 주력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소개 영상이나 기재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온대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안 하셨다면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저는 다음 주에도 조금이라도 삶의 보탬이 되는 경제 소식 준비해서 온대 브리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